미래 희망을 나타내는 출산율은 지난 2022년 0.7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1위죠. 한국의 갈등 지수는 3위였다고 하고요. 이러한 사회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좋은 사회를 위한 마음 에너지 강습 심리편 가스맨 나와주세요. 네, 일개 정신과 전문의인 제가 감히 제 생각을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에 약간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감정 그릇에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 그릇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 그릇이 크면요, 주변에서 자극이 와도 감정이 잘 흘러 넘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가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로 제시하는데요. 이 17개 목표에는 한국가스공사와 관련 있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 에너지와 관련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이라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지겹도록 아실 텐데요. 미래 희망을 나타내는 출산율은 지난 2022년 0.7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1위죠. 한국의 갈등 지수는 3위였다고 하고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실제로 우리 뇌에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여력을 남겨두기보다 우리를 더욱 예민하고 쉽게 화가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 그릇 자체가 점점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회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 세대, 우리 좀 더 윗세대는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젊은 세대를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타인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이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1990년대에 이탈리아의 한 연구팀은 누군가에게 명령하거나 남을 압도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울 뉴런이 언젠가부터 잘 작동하지 않고, 반면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거울 뉴런이 더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윗사람일수록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더 노력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편 젊은 분들도 당연히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의 윗세대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요. 전통세대가 추구해온 집단주의는 단점만을 지적하는 데 바빴지만 장점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빠르게 화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죠. 조직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자 우리 회식하자는 전통세대의 요구가 그냥 꼰대로서의 니즈가 아님을 알고 존중하고 함께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중요했던 요소기는 하니까요. 다음은 남녀 간의 젠더 갈등입니다. 우선 인정해야 될 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남녀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내 집단, 외 집단 개념이 있는데요. 내가 속한 내 집단의 결속을 위해 외 집단을 폄하하고 혐오하기 쉬워집니다. 공동의 적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뭉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봐야겠죠. 성격 유형론 중에 빅5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을 개방성,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라는 5가지로 설명하는 성격 심리 이론인데요. 여기서 개방성, 우호성은 낮고 신경성이 높으면 특히
특히 갈등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창의력, 공감 능력, 새로움과 다양성의 추구, 직접 호기심, 수용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 호기심도 느껴보고 공감하고 갈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해보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수용하는 개방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도 역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제 이제 동료나 선후배들과 어울려서 농구를 하고 이렇게 머리를 비워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저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지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근데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두가 다르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건 역시도 마음 에너지 충전하는 방식에 적용이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동안 저희 뇌부자들과 함께 마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에너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건 결국 중요한 우리 자신들이기에 우리의 마음 에너지를 건강하게 잘 지켜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마음 에너지를 한가득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